2026년 7월 30일 여의도 국회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세 차례 정회를 거쳐 밤 10시 40분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증인석에 앉은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그리고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지 한 달 만에 두 사람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12시간의 공방 끝에 남은 건 결국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청문회에서 실제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자신들의 책임을 비켜갔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한국 축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인물인지부터 잠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명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이었고 국민들에게 한동안 신뢰받아온 축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이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몽규 역시 13년 넘게 협회를 이끌며 한국 축구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두 사람, 한국 축구를 대표한다고 자부해온 두 사람이 정작 국민 앞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책임감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명성과 경력이 쌓일수록 그 이름에 걸맞은 책임감도 함께 요구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정작 청문회장에서 드러난 두 사람의 태도는 그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이 청문회가 왜 열렸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록을 써내려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성적을 받으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협회 운영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의 특혜 의혹, 협회 이사회의 형식적 운영, 승부 조작 관련자 사면 시도, 그리고 13년 넘게 이어진 한 사람의 장기 집권. 국회 문체위원장 이재정 의원은 청문회 개최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축구는 오랫동안 국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준 국민 스포츠였는데 최근 감독 선임과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됐고 이제는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 외에도 이용수 축구협회장 직무대행, 김병지 부회장, 김승희 전무, 정혜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그리고 문진희 심판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함께 출석했습니다. 자, 그럼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은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두 사람 모두 발언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재임 기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월드컵 결과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사과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두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의 특혜 의혹을 묻는 질문에 정몽규 전 회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고 홍명보 전 감독 선임에 대한 책임을 묻자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1순위로 추천했고 최종 결정은 이사회가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 역시 전력강화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자신에게 왔다고 생각했다며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자신을 향한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 책임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한결같이 나는 문제없다, 절차는 정상이었다 는 답변만 되풀이한 겁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특혜 논란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 부분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당시 감독 결정 권한이 없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한밤중에 홍명보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그를 만난 뒤 별도의 면접이나 발표 자료 제출 없이 선임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배현진 의원은 이 과정을 두고 마치 빵집에서 밤 11시에 우연히 만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채용하듯 결정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지적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최종 후보 3인 가운데
홍명보 감독만이 유일하게 정식 면접과 PPT 발표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됐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홍명보 감독은 청문회에서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을 뿐 왜 자신만 다른 절차로 선임됐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홍명보 감독의 자택 인근에서 2년간 약 1,400만 원의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의혹도 질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지출을 협회 예산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역시 꼭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 대표팀 감독으로 취임했을 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종 후보 3인 가운데 유일하게 정식 면접과 발표 절차 없이 선임됐다는 특혜 논란이 취임 기자회견에서부터 나왔고, 당시에도 홍명보 감독은 정몽규 회장과 사전에 연락한 적이 없다며 기술총괄 이사와만 대화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번 청문회에서 나온 답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국가적 참사에 가까운 성적을 남겼는데도 여전히 같은 논리, 같은 해명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조직의 자기 반성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과거 대표팀을 이끌 때도 이른바 의리축구 논란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실력이나 경기력이 아니라 개인적 인연을 바탕으로 선수를 발탁한다는 의심이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도 특정 선수단과의 불화설, 그리고 특정 경기에서의 기용 배제를 둘러싼 보복성 논란까지 제기됐습니다. 물론 이런 의혹들은 진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청문회에서 근거 없는 영상 자료로 몰아가는 질의가 나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반복해서 따라붙는다는 사실 자체는 그의 리더십과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짚을 것은 정몽규 전 회장의 미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커넥션입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지만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포함한 최종 후보들과 직접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력강화위원들은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배제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문제가 불거지자 협회 측 설명이 계속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복수의 외국인 감독을 상대로 화상 면접을 진행했다고 알려졌지만 회장의 권한 행사가 문제로 지적되자 그건 면접이 아니라 단순한 미팅이었을 뿐이라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클린스만 선임의 실패가 결국 홍명보 감독 선임이라는 다음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정몽규 회장 한 사람의 협회 운영에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정현욱 의원은 이 점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 체제의 축구협회는 사실상 개인의 사조직처럼 운영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가 단순히 월드컵 졸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는 자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역시 협회 이사회가 완전히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전력강화위원도 아닌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선임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사회가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회장 한 사람의 결정을 사후에 승인해주는 도장 역할만 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승부조작 연루자 기습 사면 시도입니다. 이는 청문회 이전부터 이미 큰 논란이었던 사안입니다. 한 축구 해설위원은 이 문제를 두고 승부조작이라는 반사회적 행위를 그런 식으로 사면하려 한 것 자체가 매우 반스포츠적인 행태이며 이런 무능력과 무원칙, 불공정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정몽규 회장은 13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협회를 이끌며 사연임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클린스만 감독 선임 파행, 홍명보 감독 선임 특혜 논란, 승부조작자 사면 시도까지 유사한 패턴의 문제가 반복해서 터져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번째,
청문회 도중 불거진 문자 메시지 논란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과 정몽규 전 회장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내용에는 윤 의원이 정 전 회장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고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담겨 있었고, 정 전 회장은 감사하다며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문자 속에 언급된 인물이 누구인지 여러 차례 캐물었고, 정 전 회장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그 인물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청문회 도중 피감기관 수장과 사적으로 안부를 주고받고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난 이 장면은 이 청문회 자체가 얼마나 허술하고 형식적인 자리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5번째,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한 소송을 대하는 협회의 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협회가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1심에서 패소했는데도 상소를 이어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정몽규 전 회장 개인이나 그를 둘러싼 세력을 지키기 위한 사적인 소송이라는 의심에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수 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은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정관상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소극적인 답변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지자 그제야 이사회를 통해 의견을 묻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감사 결과에 불복해 협회 예산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개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조직 전체를 볼모로 잡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정몽규 전 회장이 남긴 한마디도 국민적 공분을 불렀습니다. 16강에 올랐다면 이런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성적이 좋았다면 협회 운영의 온갖 불투명성과 특혜 논란, 승부조작 사면 시도 같은 문제들이 전부 덮이고 넘어갔을 것이라는 뜻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이는 결국 협회의 문제가 시합 결과 성적으로만 평가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의식 자체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7번째, 청문회 자체의 진행 과정에서도 협회 관계자들의 태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진희 심판위원장은 심판평가와 교육 강사 배정이 특정 인사에게 집중됐다는 조국 혁신당 김재원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언쟁을 벌였고, 다른 의원이 항의하자 끼지 말라는 식의 발언까지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결국 이재정 문체위원장이 직접 개입해 이 자리는 증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러 온 자리가 아니라며 태도를 질타해야 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협회 관계자가 고성으로 맞서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동안 축구협회가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료 제출 문제도 반복해서 지적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감독 선임 과정과 계약 관련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협회가 깜깜이 행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후안무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8번째로 짚고 싶은 건 이 모든 논란에 대한 여론의 반응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에는 비슷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12시간을 지켜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자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국회에서까지 봐야 하느냐는 허탈함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반응은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쁠 때마다 감독과 선수들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정작 그 뒤에서 조직을 운영해온 협회 수뇌부는 늘 뒷전에 숨어 있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바로 그 뒷전에 있던 사람들을 처음으로 국민 앞에 세운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도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커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축구 종주국이라 불리는 유럽의 주요 축구협회들은 감독 선임이나 이사회 운영에 있어 외부 감사와 견제 장치를 명문화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감독이 결정되지 않도록 다단계 검증 절차를 두고 협회장의 연임 횟수나 권한 범위에도 제한을 둡니다.
반면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 한 사람이 사연임, 무려 13년 넘게 조직을 이끌면서 이런 견제 장치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사회는 회장의 결정을 사후 승인하는 역할에 그쳤고 권력 강화위원회조차 핵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비단 감독 선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문체부 출신 인사들이 축구협회, 부회장 자리에 여러 명 앉아 있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 지적도 나왔습니다. 감사와 규제를 담당해야 할 정부기관 출신이 피감기관인 협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감시와 견제라는 시스템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입니다. 게다가 정몽규 전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해도 이미 협회 내부에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이 요직을 맡고 있는 한 실질적인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대한체육회가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외부에서 강제로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협회 스스로 개혁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이미 국회 안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독 선임 특혜 의혹, 클린스만 선임을 둘러싼 회장의 월권과 말바꾸기, 승부조작자 기습 사면 시도, 청문회 도중 드러난 정치권과의 사적 연결, 패소한 감사 결과에 대한 항소 강행, 그리고 성적이 좋았으면 다 덮였을 거라는 인식까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책임을 물으면 다른 사람이 결정한 일이라고 떠넘기고 사과는 말로만 하고 실질적인 변화는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13년 넘게 협회를 이끌며 사연임까지 성공시킨 인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협회를 자신에게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왔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특혜 논란 속에서 선임됐고 월드컵에서 참담한 성적을 남겼음에도 청문회에서 끝까지 자신에게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이크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국민이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명확한 책임 인정과 구조 개혁에 대한 약속은 끝내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를 마치며 국회 문체위는 축구협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재정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가 끝난다고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자료 제출 거부와 불출석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끝까지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은 결의안일 뿐 강제력을 가진 처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협회 운영이 바뀌려면 회장 선출 방식의 개혁, 이사회 견제 기능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정몽규 전 회장과 관련된 인사들이 협회 내부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 단절이 필요합니다.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씁쓸함을 느꼈을 겁니다. 12시간에 걸친 질의 끝에 남은 것은 사과의 말뿐, 실질적인 책임을 인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표팀의 성적이 나쁘면 감독과 회장이 여론의 문매를 맞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성적 부진을 낳은 구조, 즉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협회 운영 방식이 13년 넘게 아무런 견제 없이 지속돼 왔다는 사실입니다. 정몽규 전 회장의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클린스만 선임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면접을 받지만 그건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홍명보 선임은 정식 면접이나 발표 없이 이루어졌지만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승부조작 연루자 사면은 시도했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했을 뿐 애초에 왜 그런 시도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문체부 감사에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됐지만 그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놓고 보면 각각의 사안마다 나름의 해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전부 이어놓고 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규정과 절차는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무시하고 자신을 방어할 때는 방패로 사용하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국회의원들은 카르텔이라는 표현으로, 사조직이라는 표현으로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특정 인사에게 집중된 심판 배정, 홍명보 감독 측근들의 협회 채용 지원, 그리고 회장 개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협회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구조, 이것이 바로 카르텔이라는 말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협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정몽규 전 회장이 던진 그 한마디, 16강에 올랐다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놓여 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닙니다. 이 발언에는 협회를 운영해온 사람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절차의 공정성이나 조직의 투명성 같은 가치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결과만 좋으면 모든 과정은 정당화된다는 인식입니다. 그런데 축구는 결과만으로 평가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국가대표팀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의 응원을 받는 공적인 자산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확인한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위기는 단지 어느 한 경기, 어느 한 감독의 전술 실패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 전제받지 않는 권력이 13년 넘게 축적된 구조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들고 지켜온 사람들이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장에서도 끝내 그 구조를 스스로 허물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과의 말은 쉽게 나왔지만 사퇴의 결단이나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 약속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지켜보며 분노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제 국회 문체위가 채택한 결의안이 실제로 협회를 바꿀 강제력은 없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음 협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어떻게 넓히고 견제 장치를 어떻게 세울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감사와 조치가 실제 처벌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유야무야 넘어가는 청문회를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봐왔습니다.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길 바라는 것이 협회 수뇌부의 속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이 계속되는 한 그런 방식은 더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